자, 이번 시간은 용액의 농도입니다. 용액의 농도는 우리가 몰 다음에 이제 배우는 것이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배우는 것은 뭐냐면요. 용액의 농도를 몰 농도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몰 농도 용액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농도는 현재 이때까지는 무엇이었냐면 퍼센트 농도가 있었잖아요. 퍼센트 농도. 퍼센트 농도라는 게 이때까지 있었는데 또 퍼센트 농도에 대해서 다룰 것인가? 물론 그것도 조금 있지만 이 몰농도라는 용어를 우리는 처음 쓰기 시작합니다. 몰농도. 몰농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가 마시는 음료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혼합된 것이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성분의 이름과 함께 숫자가 퍼센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퍼센트는 어떤 뜻일까? 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우리가 용액의 농도에서 일단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용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균일 혼합물을 위주로 할 건데 두 종류 이상의 수물질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 혼합물을 용액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때까지 알고 있었냐면 용액을 용매와 그리고 용질 크게 이렇게 두 개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용매. 보통 용매는 물과 같이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하고 보통 우리는 액체라고 생각하고 있죠. 자, 용매에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는 고체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액체는 용매고 항상 고체는 용질은 아니고요.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액체와 액체가 반응할 수도 있잖아. 맞죠? 이렇게 해서 용액이 될 수도 있잖아요. 보통은 물질이 더 많은 것을 용매, 적은 것을 용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식초 같은 거, 맞죠? 식초 같은 경우를 우리 보통 아세트산을 희석시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세트산에 물을 넣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아세트산을 용질, 물을 용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개념적인 문제는 안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용질과 용매의 의미는 물과 다른 물질, 녹이는 물질을 용매,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 부른다. 보통 용액이라 부르면 용매와 용질이 반응을 하는 것인데 이 현상을 우리는 용해 현상이라고 보통 부르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일정량의 녹아있는 용질의 상대적인 양을 용액의 농도라고 하는 것인데 이 양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라는 거죠. 이때까지 우리가 썼던 것은 이 퍼센트 농도라는 것인데 이 퍼센트 농도는 크게 질량으로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질량. 그러니까 질량 백분율이라고 보통 부를 때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에 100을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여기에 쓸게요. 쓰는 이유는 많이 이때까지 쓰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부피 백분율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부피 곱하기 100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피 백분율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생각하시고, 시험에 뭐 출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일단 퍼센트 농도는 뭐냐면 용액의 양을 100이라고 했을 때 용질이 차지하는 양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용액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으로 표현을 하고 질량 백분율, 질량 퍼센트 농도라고 부르는데 사실 여러분들의 문제 푸는 영역에서는 퍼센트 농도라고 하면 다 질량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10% 염화나트륨 수용액 100g 속에는 염화나트륨 10g이 들어있다. 라는 것은 뭐냐면 용액의 질량이 100g, 용질이 10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10%라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용질의 그러니까 퍼센트 농도가 되겠습니다. 자, 퍼센트 농도라고 했을 때는 이 질량과 관련된 것이 이때까지 여러분들 했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A 물질 뭐 10% 있고
비물질 뭐 10% 있다 했을 때 똑같이 예를 들어 100g 중에 10g 용액이 얘도 용액이 100g 중에 10g 있지만 자, 우리가 실험실에 가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칩시다. 시약병이 있고 시약병이 있을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100g 안에 우리가 예를 들어 뭐 A 물질 10g을 뜨고 싶고 B 물질 뭐 50g을 뜨고 싶다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하면 용액이 100g 중에 용질이 10g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10g 하고 싶으면 이 A 10g을 하고 싶으면 용액 100g을 떠야겠죠. 용액 100g. 얘는 50g이 아니고 5g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용질의 질량이 50g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이때까지 썼지만 여기는 어떠한 우리가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 A의 화학 식량이 40이고 뭐 B의 화학 식량이 예를 들어 뭐 50이라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화학 반응들이 다 어떻게 일어나죠? 예를 들어 A와 B가 반응해서 C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전부 다 우리 앞에 있는 얘들은 전부 다 개수비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몰이 되는 것이 특징인데 개수비대로 반응하는 몰비로 반응할 것이 특징인데 여기 있는 것을 10g을 뜬다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렇게 화학식량을 또 나눠야 된다라는 거죠. 화학식량. 화학식량을 또 나눠야지 우리 100g 속에 4분의 1몰, 100g 속에 5분의 1몰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계산을 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계산해야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퍼센트 농도로 나타내는 것보다 다른 뭔가 입자수와 관련되는 농도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나타낸 것이 이 몰 농도가 되겠습니다. 자, 얘가 우리의 사실상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몰 농도는 어떻게 쓴다냐면 아까 전에 했듯이 양적 관계를 다룰 때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보다는 입자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퍼센트 농도를 쓰는 것이 조금 불편합니다. 아주 불편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 불편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포도당이 10% 수용액 100g 있는 거랑 설탕 수용액 100g에 들어있는 자, 여기에 있는 퍼센트 농도는 같지만 안에 있는 입자수는 다르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포도당이 분자량이 180, 설탕의 분자량이 340, 뭐 이라고 합니다. 자, 했을 때 이 안에 우리가 10% 소유형 10g, 10g이 있는 거고요. 자, 여기도 10g이 있는 거잖아요. 맞죠? 용질은. 그럼 결과적으로 퍼센트 농도는 같지만 안에 있는 몰수가 다르기 때문에 같죠? 같지 않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것을 입자와 관련되는 농도로 표현하려는 새로운 것을 한번 써보자 라는 뜻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몰 농도가 되겠습니다. 자, 몰 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몰 농도. 자, 몰 농도의 정의 항상 이쪽은 여러분들 정의만 잘 알면 크게 응용이 되더라도 여러분들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연습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농도는 뭐냐면 몰 농도는 뭐냐면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양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양을 나타내는데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을 나타낸다. 그리고 단위는 대문자 M 그리고 단위는 이 대문자 M을 몰 퍼 리터로 나타냅니다. 몰 퍼 리터 여기 있죠? 단위가 몰 입자수는 몰이고요. 용액은 리터로 표현합니다. 미리리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용액 1000ml에 예를 들어 A 입자수가 1몰만큼 있다고 하면 이 A의 몰 농도는 1몰을 1리터로 나타내야 된다는 뜻이지 1몰을 1000ml로 나타내지 않는다. 리터, 몰 퍼 리터로 표현한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앞에 용액입니다. 용액. 왜냐하면 나중에 화투를 들어가게 되면 몰 농도가 아니고 몰랄 농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몰랄 농도의 정의는 용질의 양을 뭘로 나누냐면 용매의 질량으로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용매의 질량.
자, 그러니까 질량도 다르지만 용액도 용매 다르죠. 그러니까 용액의 부피 리터고요. 용질의 양 몰이 된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밑에 1몰, 몰 농도, 보통 몰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1몰 이렇게 나타내는 것도 몰이지만 이런 용액의 농도에서 몰 농도를 나타낼 때도 사실 1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1몰, 몰 농도 1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하면 가장 편하지만 그냥 읽을 때도 1몰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지만 자, 1몰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1리터 속에는 NaOH 1몰이 녹아 있습니다. 자, 여기는 부피, 용액 1리터 속에 용질 1몰이 녹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몰이라는 것은 뭐냐면 NaOH 자, 1몰 1리터.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냐면 NaOH 1몰이라는 것인데 얘의 화학 식량이 40이니까 얘는 지금 40g 있다는 것이죠. 언제? 용액 1리터 속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게 의미가 뭐죠? 예를 들어 우리가 또 시약병이 있다 칩시다. 이게 NaOH가 있고 NaOH에 예를 들어 얘가 몰농도 1몰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떻게? 1몰의 NaOH가 필요하면 용액 1리터를 뜨면 된다는 것이죠. 용액 1리터를. 자, 그래서 이 몰농도는 화학 식량으로 표현하거나 질량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농도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피를 안다면 결과적으로 몰농도가 나타나져 있다라면 이 용질의 양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부피분의 용질 입자수니까 다른 말로 단위 부피당 입자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옛날의 문제 4, 5년 전에는 이 몰농도라는 것은 화투에만 나왔기 때문에 화원의 문제에서 중화반응 문제에서 이 실제적으로 몰농도를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단위 부피당 입자수로 나오는 문제들이 여러분들 화원 옛날에 4, 5년 전에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몰농도라는 것은 이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용질의 양을 용액의 부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얘들을 문자로 나타내면 자, 몰농도라는 것은 입자수는 소문자 n, 부피는 v 대문자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생각보다 문제에서 몰농도 구하는 것보다 입자수 구하는 것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몰 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n은 그러면 m 곱하기 v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서 몰농도 곱하기 부피가 입자수다. 몰농도 곱하기 입자수. 몰농도 곱하기 부피가 입자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죠. 별거 아닌데 자, 1몰이 있고 500ml가 있습니다. 이 A라는 물질의 입자수는 몇입니까? 하면 입자수 N을 구하려면 몰농도 곱하기 부피인데 이 부피는 리터다. 그러니까 1 곱하기 0.5리터. 결과적으로 0.5몰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 정리를 좀 해두기 바랍니다. 이거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실험실 가서 궁금한 거는 결과적으로 반응시킬 때 개수비로 반응하는 이 입자수가 궁금하니까 몰농도가 나와 있으면 결과적으로 부피를 액체 같은 거, 용액 같은 경우는 부피로 측정하는 것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피를 측정하면 입자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NaOH 자 20g을 물에 녹여 수용액 500ml를 만들 때 이 수용액 몰농도를 구해보자. 자,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0.5리터 중에 몇 몰 있죠? 20g은 결과적으로 화학식량 40은 0.5몰이니까 결과적으로 1몰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1리터로 나타냈다. 우리 1리터에 있는 입자수로 나타내면 1리터에 결과적으로 500ml 그러니까 0.5리터에 0.5몰이니까 1리터면 1몰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밑에 유제 0.2몰 수용액 250ml를 만들려면 NaOH 몇 g이 필요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정의로 봤을 때는 0.2몰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0.25L가 되겠죠? 중에 몰수 N이라고 합니다. 맞죠? 결과적으로 N이라는 것은 0.2 곱하기 4분의 1 맞나요? 0.25? 자, 그러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몰은 이만큼이 될 건데 0.05입니까? 0.05몰. 근데 지금 그 g을 구하는 거니까 0.5몰의 질량 40을 곱하면 되겠죠. 40을 곱하면 2g이 됩니까? 자,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아까 전에 MV를 써서 풀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몰농도 곱하기 부피가 입자수가 되니까 지우개가 안 되네. 되니까 결과적으로 0.2 곱하기 0.25 똑같네요. 맞죠? 똑같네요. 아니, 이게 지금 입자수잖아. 맞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똑같은 짓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체크해 주자면 이 질량 백분율이라는 거 있죠? 질량 백분율은 질량과 관련되는 거니까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질량이니까. 근데 여기 있는 부피라는 것은 온도의 영향을 받죠. 열 팽창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특징이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퍼센트 농도 같은 경우는 퍼센트 농도가 같더라도 입자수가 같은 것이 아니죠. 같지 않고 밑에 있는 거는 몰 농도가 같으면 부피가 같았을 때 여기는 몰 농도가 같으면 당연히 부피가 같으면 입자수가 같겠죠. 입자수도 같겠죠. 그건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은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겁니다. 녹화는 17분. 자, 뭐 사실 내용 할 게 그렇게 많진 않아서 자, 몰농도 용액 만들기 말고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자, 연습장. 자,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 묽은 용액 만들기. 다른 말로는 희석하기입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자, 0.1몰 NaOH 예를 들어 1리터가 있는데 얘를 물을 넣어서 물 켜서 0.05몰로 해보고 싶다 했을 때 NaOH의 부피는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또는 뭐 물을 얼만큼 넣어야 할까요? 뭐 이런 문제 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보면 어떤 말이냐면 여기 NaOH가 있는데 예를 들어 입자수가 2개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근데 물 켰어. 물 켰으면 물을 결과적으로 추가로 넣는 것인데 이렇다고 해서 이 안에 부피가 바뀌어진다 치더라도 안에 있는 입자수가 바뀌진 않죠. 자, 그러니까 핵심은 무엇이냐면 입자수가 변하지 않는다. 입자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아까 입자수가 뭐였죠? 몰농도는 부피분의 입자수였는데 이 입자수라는 것은 MV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있는 M1, V1 처음에 있는 부피
몰농도 M1V1이 나중에 있는 M2V2랑 똑같다는 거죠. 왜? 이게 처음에 입자수고 이게 나중에 입자수니까. 자, 그러면 입자수를 구해보면 되겠죠. 0.1몰 곱하기 1리터가 0.05몰 곱하기 부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부피는 2리터가 되겠네요. 자, 현재 여기에 물 1리터를 더 넣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희석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아주 유식하게 정리를 하면 희석하기는 M1V1과 M2V2가 같다라는 거. 자, 같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여기 비슷한 게 있는데 이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첫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는 혼합용액. 자, 혼합용액의 몰농도 구하기.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말이 아니고 같은 용질일 때 서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A라는 물질이 여기 있는데 이만큼 있는데 여기에 내가 B라는 물질이 있어요. B라는 물질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자, 똑같은 거. 자, A가 있습니다. 자, A가 있을 때 얘들을 둘이 섞었을 때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 현재 가, 나, 다. 그러니까 가와 나를 섞어서 다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입자수가 2개가 있고 여기 입자수가 3개가 있다. 자,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 뭐 1리터다. 2리터다. 했을 때 여기 있는 거는 어떻게 될까? 입자수가 당연히 5개가 되겠죠. 같은 물질인데. 자, 5개념 생기겠네. 자, 반응하지 않았으니까. 자, 입자는 그대로 5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전체 부피가 3리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얘의 몰 농도랑 여기 몰 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뭐 예를 들어 M1 얘는 M2 얘는 전체의 몰 농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하죠? 입자수가 같으니까 두 개 더하기 3개가 5개가 나오는데 입자수가 나오는 것은 MV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M1 곱하기 1리터 더하기 M2 곱하기 2리터는 전체 MT 곱하기 3리터가 되니 지금 구하는 것 MT라는 것은 3분의 M1 더하기 2M2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문자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의 몰농도 M1, 이때의 부피 V1, 이때의 몰농도 M2, 이때의 부피 V2는 이때의 몰농도 이제 구하는 것이고 혼합용의 몰농도 곱하기 전체 부피. 이 부피 VT라는 것은 V1 더하기 V2가 되겠죠. 그러면 몰농도 M이라는 것은 자, 전체 V라고 할게요. 그냥 V분의 M1 V1 더하기 M2 V2가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거 아니죠?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몰농도 용액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표준 용액 만들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표준 용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농도를 알고 있는 물질. 우리가 어떤 특정한 농도를 만들려고 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자, 뭐 준비물을 뭐 크게 볼 필요 없고요. 자, 지금 현재 얘는 뭐냐면 황산구리 수용액에 0.1몰을 만든다라는 것인데 지금 뭘 할 거냐면 1리터를 만드는 것이 1리터에 0.1몰 황산구리 수용액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간단해요. 자, 여기는 지금 현재 황산구리 5수화물 자, 고체가 되겠습니다. 고체. 자, 얘를 결과적으로 0.1몰 1리터니까 결과적으로 0.1몰의
황산구리가 필요하겠죠. 자, 황산구리 화학식량은 249.7이니까 얼마가 필요합니까? 24.97g이 필요하겠죠. 자, 24.97g을 지금 사실 간단하게 하면 얘를 여기 넣고 물 1리터를 채우면 끝이에요. 이 질량만 채면. 근데 그렇게 하면 생각보다 얘들이 잘 붙어 있어. 물 쪽에. 물이 아니죠. 이런 시험관과 이런 비커나 이런 것에 잘 붙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해보면 그게 알지만 잘 붙어 있기 때문에 얘들을 떼어내는 것을 하는 것을 조금 덜 하려고 이런 비커에다가 이 황산구리를 24.97g을 넣고 여기에 이렇게 물을 조금 넣는다. 물을 조금 넣으면 얘들을 용해시키겠죠? 그러면 이게 전체가 용액이 되니까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겠고 물을 어느 정도 넣어서 용액으로 해서 뭐 녹인다. 녹이고 나서 깔때기에 이 용액을 이렇게 붓습니다. 이렇게 붓게 떨어지겠죠? 근데 이렇게 일부 여기 이렇게 묻을 수 있잖아. 그러면 얘들 어떻게 한다? 실제적으로 씻기병. 씻기병. 자, 씻기병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씻기병은 요거 있죠? 여기 요걸 씻기병이라 합니다. 자, 씻기병. 자, 씻기병으로 여기에 이렇게 물을 조금 넣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체가 이 전체가 여기까지가 1리터인데 여기까지가 1리터인데 여기가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한 900ml 이렇게 넣게 되면 여기까지 막 많이 차겠죠. 그러면 그러지 말고 어느 정도 조금만 넣는다고 예를 들어 한 200ml 정도 넣어서 섞어서 여기 넣으면 이 정도까지 들어오겠죠. 200ml 정도가. 그 다음에 씻기병으로 물을 이렇게 줄줄 이렇게 흘러내린다. 그럼 여기가 좀 씻겨지겠죠. 그러면 오차가 덜 생길 거 아니에요. 황산구리가 여기 좀 묻어 있으면 여기가 일몰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집어넣고 나서 물을 비커로 예를 들어 물을 어느 정도 이만큼까지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스포이드로 물을 조금씩 넣으면 되겠죠. 왜냐면 너무 비커로 많이 넣어서 이만큼 넣어버리면 이거 실험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물을 어느 정도 넣어서 이만큼 넣어버리고 이 나머지 거는 스포이드로 조금씩 채워나가면 이렇게 1리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크게 어려운 거 아니겠죠? 자, 여기 밑에 2번 보시면 자, 부피 플라스크에 물 1리터를 넣은 후에 황산구리 24.97g을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안 되겠죠? 자, 이유는 무엇일까? 물을 1리터를 넣고 24.97 넣게 되면 우리가 몰농도의 정의가 용액의 부피 1리터 분의 용질의 몰수였잖아. 맞죠? 근데 지금 밑에 있는 얘는 24.97을 넣으면 0.1몰은 되는데 밑에 용액의 부피가 1리터를 넘어가잖아. 그렇죠? 물 1리터에 여기 있는 황산구리의 부피가 추가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안에 밑에 있는 분모가 용액의 부피가 1리터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건데 은근히 틀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했던 건데 여기 밑에 있는 거 아까 전에 했던 거 묽은 용액 만들기입니다. 희석하기. 그러니까 0.1몰 포도당 수용액을 0.01몰로 해서 0.5리터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희석시키면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무엇이냐면 입자수가 불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자수가 불변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까 전에 처음 했던 MV 있죠? 그러니까 M1V1과 M2V2가 같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0.1몰에 0.505리터가 있으니까 물을 넣어서 0.02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0.1 곱하기 0.05는 0.01 곱하기 0.5가 같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입자수는 이렇게 6개를 현재 물을 넣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한다. 자, 여기 있죠. 뭐였냐?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몰농도. 자, 몰농도. 온도가 달라진 실험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도는 퍼센트 농도라고 할 수 있고요. 화투에서는 나중에 혹시나 플러스 조사 몰랄 농도라는 것이 있다. 자, 화원일 때는 몰랄 농도를 얘기하면 의미가 있지만 화투에서 배우니까 화원에서는 의미 있는 얘기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사실 1단원이 이렇게 끝나네요. 실제적 문제풀이는 우리가 나중에 방과후 시간에 조금 하면 되겠고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선생님 이제 와서 여러분들과 나머지 시간 이제 2단원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